것도 있더라고요. 네, 방송이 시작돼서. 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키트리 소셜방송의 김경환 기자입니다. 옆에 지금 최명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둘 다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놨어요. 테이블 네. 위에. 그래서 제 거는 일반 폰. 네,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쟤네 뭐 하는 건가 지금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근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 어린 친구들도 다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때는 이제 한 고등학교 뭐 이 정도에 이제 가질 수 있었고, 뭐 그 전 분들은 더 네. 걸리셨겠지만, 그랬는데 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몰래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 몰래. 맞아요. 그래서 거의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네, 이르렀다. 그런 이랬는데 학교도 혹시 있어요. 보셨어요? 그런 보도? 네, 저도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보시고? 당연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주면요, 안 쓰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주기 전까지는. 애들한테 물건을 주고 쓰지 말아라 하는 건요, 네. 진짜 그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거나 똑같거든요. 네네. 애들은 절제를 못하는 게 전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아이들이 일단은 뭔가 필요한 용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네.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애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네. 뭐 요새는 또 하도 흉흉해서 뭐 애를 잡아가니 어쩌니 하니까 엄마 너무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사주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다가 막 엄마 뭐 갔는데 뭐 우리 반이 34명인데 뭐 33명이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지 않는다. 네. 뭐 이러면 또 엄마들 속상하니까 사주게 되잖아요. 네. 어떠세요? 사주셨나요? 저는 안 사줍니다.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 딸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 많이 원망하진 않나요? 아니요. 저도 이걸 쓰고 있으니까요. 네네. 걔한테는 이거보다 더 구식인 효도폰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고는 있는 거군요. 네, 갖고는 근데 있죠. 이제 그게 스마트폰이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스마트폰 중독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핸드폰을 갖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계속 수업 시간에 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 자체를 좀 좋아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일단은 사람들도 영화관에 가서 스마트폰을 하진 않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서 재미있으니까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수업이 재미없다는 데 있어요. 재미없고 지겨울 때는 그 시간에 뭔가를 하면서 때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SF 영화 수업이 오락만큼 재미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은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당장 굉장히 재밌는 걸 할 게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네네. 결국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고 다이나믹하게 하고 수업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오락보다 더 재미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또 수업은 꼭 전달해줘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아주 재미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스마트폰보다는 재미가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수업이. 맞아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고 있으면서 계속 지금 몇 번을 봤어요, 방송을 네.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없으면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없으면 네.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든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전화를 한 통도 안 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역의 분리불안입니다. 역의 분리불안.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 그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저희가 한 18개월 됐을 때 분리불안이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불안일 때는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가 없으면은 할머니가 있어도 좋고 할머니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있어도 좋은 애들이 엄마가 없어지면 좌지러지게 울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리불안이라는 거는 엄마한테서부터 아이를 떼어놨을 때를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네. 그 분리불안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중간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요.
누구한테는 인형이 되고 누구한테는 담요가 되고 누구한테는 어떤 장난감이 되면 누구한테는 어떤 행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코딱지를 파는 행위도 되고 음. 배꼽을 후비는 행위도 되고 음.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달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게 결국 없어지긴 하지만 네. 아주 힘들어질 때는 또 애착의 대상을 찾게 되고요. 네. 뭐든지 항상 갖고 있던 거를 그냥 뺏기게 되면 일종의 분리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엔 필요 없었지만 네. 맨날 갖고 있었던 게 없어지게 되니까 네. 일종의 약간 불안 상태가 생기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 또 그거와 다르게 흔히 습관이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습관의 상당 부분은 이제 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처음 찾으러 갈 때 보면 저희가 집을 못 찾고 약도 보고 찾아가잖아요. 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도 찾아가잖아요. 그거는 뇌 안에 일종의 신경 네트워크 트랙이 만들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똑같이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쓰고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쓰고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일종의 뇌에 그 시간에 입력돼야만 되는 하나의 그 큐로 자리 잡기 때문에요. 이제 없으면 불안하지요. 더군다나 일이라는 것도 공부에 못지않게 지겹습니다. 근데 집에 가게 되면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네. 지겨울 일이 없어지지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가고 있게 되면은 스마트폰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널려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안 찾게 되지요. 그러면요, 그런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기자고 이제 네. SNS를 계속 봐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전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동안 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세상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이제 그런 식인데 그렇다고 막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아무튼 네. 너무 막 못 살겠어 이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러면 어디까지를 도대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몇 가지 유형이 나눠집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인터넷 중독에서부터 나누는데요. 결국 스마트폰이 우리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또 딴 걸 들었네요. 스마트폰이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소독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이 네. 저희한테 일반 전화기보다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거니 몇 가지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첫 번째 기능은 뭔가 하게 되면은 검색 기능이 강하지요. 네. 두 번째 기능은 카카오톡 때문에 음. 옛날에는 전화로는 문자 정도보다 강하게 이제 SNS 기능이 강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게임을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네네. 있으면은 MMORG도 전부 다 네. 스마트폰으로 된다고 하니까요. 네. 사람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스마트폰 검색 중독이 있고요. 네. 카카오톡 중독이 있고요. 네.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스마트폰 중독 중에서도 나머지 중독은 없어도 괜찮은데 네. 가장 강력한 건 스마트폰 게임 중독이지요, 사실.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루한 거를 할 때는 스마트폰 지루하게 누구를 기다리거나 뭐 수업을 듣거나 했을 때 스마트폰을 하지만 네. 막상 축구를 하건 뭐가든지 간에 네. 더 재밌는 게 생겼을 때는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다. 네. 그럼 그 사람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건 아닙니다. 아. 지루함을 이기고 네네. 시간 때우기로 스마트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게임이더라도 네네. 나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은 싫어. 난 스마트폰으로만 게임해야 돼. 그럼 네네. 그때는 스마트폰 게임의 선택성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충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재미있는 건 스마트폰 게임이야. 네. 다른 건 다 재미없어. 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넘어가지 않게 되며 네네. 그 시간이 너무 과해서 네. 그 사람 혹은 그 아이의 모든 사회생활을 파괴하게 됐을 때는 네네. 그때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이해의 문제가 있냐 하게 되면 지금 시중에 가게 되면은 시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로 치게 되면은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 기준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 진단 기준에는 겹치는 것도 있고 증상이 쫙 나열돼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전부 다 40~50%가 인터넷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냐가 빠져 있고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던 사람인데 실직 당했어요. 네. 있을 곳이 없어요. 네. 그런데 PC방 갈 돈도 없어요. 하루 종일 갖고 놀 건 스마트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장 찾기 전까지 한 3달 동안 스마트폰만 들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직장 잡으니까 시간이 확 줄었어요. 그건 중독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직장 가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직장에서 잘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됐어요. 중독이지요. 음. 그런 의미에서 약간 현재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에 대한 통계는 약간은 좀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순수한 중독은 의외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러면요. 네. 저는 사실 좀 낯을 가려요. 제가 약간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낯을 가리는데 왜 그러셨군요. 우리가 네. 우연치 않게 처음 만난 사람들과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제 이전에 뭐 저기 교수님하고 저하고 네.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네. 그러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시죠 이 정도의 인사를 건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꺼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뭘까? 약간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한 도피? 이런 걸로 스마트폰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어색하고 긴장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요. 네네. 맞습니다. 또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랑 남자끼리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주먹 다툼이 나고요. 네네. 남자랑 여자끼리 오래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사랑이 싹 트는데요. 비슷하게 처음 있었을 때 네. 인간이 인간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데 네. 요새 분들은 전부 다 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거를 이해 못하는 세대랑 네. 이해하는 그거에 익숙한 세대랑 이해 못하는 세대가 만났을 때는 네. 버릇없다, 이상하다 그런 음. 얘기를 듣게 되지요 이제. 네. 어떤 점에서 저는 자연스럽고요. 안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대낮에 만난 다음에 서로 술을 마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 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약간 절제하거나 무언가를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들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일수록.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보다 초등학생들이 조금 더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 때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판단하지 못하는 것보다야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걸 하는데 멈출 이유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멈추는 이유는 뭔가 그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가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네. 멈출 이유도 없는 거죠. 멈출 이유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싫어하니까. 아이들한테 돌이켜 생각해보면 7, 8살 혹은 중고등학생들한테 네. 스스로 절제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무리한 마음이거든요. 어른들도 안 그렇잖아요. 주부들도 모이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도 엄마들끼리 모여도 전부 스마트폰 하고요. 네네. 엄마들끼리도 전부 카톡 하고요. 네네. 엄마들끼리도 전부 애니팡 날리면서 네 맞아요. 애들한테만 너네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마 하는 네네. 것도 사실 맞지 않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한테 절제를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뺏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아 뺏어야 한다. 그거를 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네. 진짜 이율배반적인 일이에요. 네네. 그거를 뺏거나 아니면은 주면서 아이들한테 손바닥에 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갈등만 야기하지 네. 되지가 않습니다. 뺏어야 됩니다. 저는 단적으로 네네. 그거를 어떻게 뺏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인정하든가.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는 공부하거나 과외할 때 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도 뺐습니다. 아니면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거나. 그런데 네네. 그게 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다가 네. 계속 아이들이 하게 되면은 뭐 통신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도 농담이 아니라 방법의 하나입니다. 네. 거기에서는 대신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스마트폰 중독되신 선생님들은 불편하시겠지. 그러면 전 사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그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그냥 뺐으면 못하니까. 애들 경우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글쎄 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게 나쁜 행동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나쁜 행동은 사용하는 아니에요. 거는 나쁜 행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과하게 그거를 이제 멈추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점들이 되는 네. 건데 그걸 아이들에게 쓸 수 있게는 해줘놓고 그러니까 네. 쓸 수는 있고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놔 한다는 건 아이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뭐 선악과 얘기도 나오지만요. 네네네. 아이들한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한테 그거를 주고 조절하라고 하고 네. 너는 왜 조절을 못했니? 라고 죄책감을 주는 것보다는 네네.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를 대한다 그러면은 네네. 네가 이거를 갖고 엄마랑 약속을 했지만 못 지키고 스마트폰을 갖다 더한 거 엄마 이해한다. 네. 너는 아이니까 네네. 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나 엄마도 이 시간에 네가 다른 걸 했으면 좋겠고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한은 네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엄마가 좀 갖고 있는 거를 이해해다오 하는 게 맞는 거지. 네네. 애한테 스마트폰을 주고 너 왜 30분 하기로 하고 45분 했니? 라고 야단치는 거는 아이한테 죄책감만 불러일으키고 엄마와의 갈등만 계속되고 문제는 해결 안 되면서 아이들은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그 행동이 강화가 되거든요. 너 하지 마. 그럼 아이들은 하루 이틀은 더 안 하는 듯 하지만 네. 그 다음에 더 교묘하게 열심히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게이밍을.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차라리 아이한테 이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너의 한계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 널 사랑하고 널 충분히 이해하지만 엄마랑 너랑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안 싸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일정 시간 그거를 가져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네. 저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갈등의 소지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는 거지. 갈등의 소지를 맞선 다음에 어른도 못 지키는데요. 저도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저도 할 겁니다. 네. 저도 일하다가 저도 막 이게 방송 준비 마감으로 막 하다가 저도 인터넷 켜져 있으면 딴짓합니다. 어른인 저도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에서 뺏어야 하나요? 근데 뺏는 게 너무 그렇다 그러면요. 네네. 모든 선생님들이 좀 희생을 하셔갖고요. 네. 학교에서 무선 인터넷이라든가 네. 그거 자체가 안 되게 하고 네. 방해 전파를 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학교에 오면 스마트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네. 아이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집에서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되거나 인터넷 중독이 됐을 때도 네네. 아이랑 컴퓨터를 주고 게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요새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되거나 인터넷 중독이 되면은 네. 컴퓨터 사양을 무선 인터넷이 안 되는 사양으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공유기에 타이머를 설치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공유기에 타이머를 설치하고 공유기를 갖다 잠궈버려야 돼요. 자물쇠로. 그래서 몇 시 이후에는 인터넷이 안 되게 하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MMORPG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충분히 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을 갖춘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 부모랑 아이랑의 싸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들한테는 그러면서 아빠는 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매일 밤 오늘은 12시까지 들어올게 하고 새벽 2시에 들어오고요. 엄마들도 소비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또 엄마들은 소비를 절제해도 또 엄마들도 날씬해야지 하고 식사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전부 다 절제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특별히 절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만큼 절제를 못하는 건데요. 네네. 어른들은 자기 일이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고 아이는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의 절제력이나 어른의 절제력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엄마가 아이한테 요구하는 절제력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가다듬잖아요. 다들 1년 지나면 집 살 거예요. 다들 1년 지나면 20kg 뺄 겁니다. 아빠도 다들 1년 지나면 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절제력이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른보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오늘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걸 해결하려면 뺐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또 그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 네. 순수한 중독자랑 네네. 스마트폰에 순수하지 않은 중독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옛날에 만화방 자리가 있었어요. 그 만화방은 어느 날 오락실 자리로 바뀌더라고요. 오락실은 어느 날 PC방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가 한 번도 무슨 제대로 된 공부하는 자리로 바뀐 걸 못 봤어요. 자, 굉장히 순수한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뺏는 거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순수한 스마트폰 중독은.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그 시간에 그거를 뺐고 그 시간에 부모가 바라는 건 뭔가요? 공부를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거를 뺐고 아이가 공부를 하길 바란다 그러면은 뺏어도 아이는 그 시간에 공부는 안 합니다. 딴짓을 하지. 억지로 책상에 앉혀놓고 책을 보게 하더라도 아이는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뺏는 거로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뺏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주 건전한 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뺏는 걸로 일단 중독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독 자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아까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중독의 대부분은 네네. 순수한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딴짓을 피우는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뺏으면 그 시간에 PC를 모를 하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뺏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목적이 스마트폰을 안 하고 아이가 원하는 아이가 다른 걸 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안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재미있는 뭔가를 부모가 해주면서 같이 인터랙션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스마트폰 뺏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을 갖다 보다가 보면은 대부분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책 읽기를 싫어하고 딴짓을 해야 되는 아이예요. 네네. 근데 딴짓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스마트폰을 뺐더라도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을 가진 부모는 다른 아이의 문제점을 계속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스마트폰 중독이 됐든 인터넷 중독이 됐든 게임 중독이 됐든지 간에 네.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과하게 하던 아이한테 못하게 했을 때는 네. 상응하는 즐거움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상을. 근데 그 보상이 자 우리 이제 인터넷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얘기하자 한 다음에 아빠가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거건 보상이 아닙니다. 요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 크면은 별로 부모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는 아이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고역을 주는 겁니다. 사실. 그럼 그 시간에 어떤 아이가 게임 중독인 애가 있는데 네. 게임 못하게 하는 대신 너 뭐 하고 싶니? 했을 때 아이가 하자고 하는 거 부모가 한심하거든요. 저기 걸그룹 공연 구경하러 가게 해주세요. 아이돌 그룹. 그러면 애가 집에서 PC를 하거나 스마트폰에 돈도 더 많이 씁니다. 공부는 여전히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냥 PC랑 스마트폰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님 말씀에 계속 이제 중언부언 반복이 돼서 죄송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걔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이 되네. 네. 네. 완전히 게임에 중독이 되네. 네. 그런 뺏어서 그걸 안 하게 하고 딴짓을 하게 하는 거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걔가 부모가 스마트폰 그렇게 뭐 중독된 애는 아니에요. 네. 뭐 더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거 해요. 그런데 부모가 단지 공부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뺏고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부하는 거를 유도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다면 굉장히 다행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부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뭔가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는 그 나머지의 여유 시간에 선생님들이 무언가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이 아이가 이제 그 다른 생각을 하거나 어쨌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중독될 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네네. 교수법이라든가 교재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하면 되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게 되면은 게임은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 10% 애들이 네네. 우위를 점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어느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10% 애들만 굉장히 잘하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게임 유저들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망하지요. 게임은 보통 평균 하에 있는 유저들이 단계 올라가면서 모든 유저들이 다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난이도를 만들어요. 네네.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 시스템이 진짜 그거를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교육의 수준을 굉장히 어느 정도 맞춰갔고요. 네. 꼴찌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가 진짜 재미있고 즐기고 그럴 수 있게 교육 과정을 만들면은 네. 아이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이 위를 맞춰서 네네. 상위 10%만 네.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게끔 교육이 되어 있는 이상은 네. 뭐를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절반 이하의 학생들은 네. 우리나라 교육 체제 아래에서는 거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들러리 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들이 들러리를 서주고 있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네. 학교도 걔네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걔네가 떠들고 방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의 수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체 시스템이 그런 걸 방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이한테 과연 집에서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더 재밌는